안녕하세요. 치킨매당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가량의 노가다 끝에 etfdb.com에 있는 약 2,400개의 ETF 데이터를 모두 다 정리를 완료해서 이것저것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TF에 대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구독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분석한 내용들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하고요. 가장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최현준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인데 3에서 5년 동안 계속 매달 1,000만원씩 ETF로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걸 보고 좀 오랫동안 투자하실 것 같으니 지난 3에서 5년간 과거 3에서 5년간 성과가 좋았던 ETF 위주로 네,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매달 1,0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정적인 ETF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수수료가 적은 ETF면 좋겠죠.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괜찮은 ETF를 좀 골라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은 아무래도 지금 이 2,400개의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좀 걸러내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과거 몇 년 동안 수익률이 괜찮았던 ETF를 좀 골라볼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르는 기준은 여기 3년 수익률이 얼마나 높았는지 X축으로 걸러낼 거고요. 그 다음에 5년 수익률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바탕 기준으로 이것도 좀 스크리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러냈는데 여기서는 이제 레버리지는 가능하면 제외를 했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FNGU, 뭐 XXL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데이터가 튀어버리니까 이건 또 제외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 여기는 비레버리지만 남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불필요한 데이터들도 삭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은 3년 수익률이 150% 이상, 그리고 5년 수익률이 300% 이상인 ETF만 남겨둔 결과입니다. 뭐 몇 개 보이죠? ARKW, PBW, ARKK, 뭐 이런 종목들이 일단 눈에 띄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남아있는 ETF들을 이제 한눈에 좀 비교하기 쉽게 보자면 여기에 제가 하나의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원의 크기가 좀 달라졌는데요. 원의 크기는 그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원의 크기가 크고요. 그 다음에 원의 크기가 클수록 이제 주가 변동률이 이렇게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확실히 여기 두 가지 축이 나뉘었는데 안쪽에 있는 것들이 변동성이 좀 낮은 원의 크기가 좀 작은 것을 볼 수 있죠. 반면에 ARKW나 ARKK, PBW, 친환경 ETF 이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보다 상대적으로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변동성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장표만으로는 이걸 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표로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이 ETF들을 비교를 해서 가장 괜찮은 게 뭔지 골라내는 작업을 할 텐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단 수익률이 낮으면서 운용 규모가 작은 애들은 다 제외를 하고 몇 개만 남겨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개의 ETF를 남겼고 여기서 어떤 게 가장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자면 가장 눈에 띄는 거는 ARKW, ARK에서 운영하는 차세대 인터넷 ETF죠. 이거는 지난 1년, 3년, 5년 수익률도 다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ARK ETF에 비해서 변동성도 작아서 좀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용 규모도 이 정도면 적당하고 다만 수수료가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죠. 이거 말고는 사실 다 뭐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제가 그래도 여기서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 있었는데요. 뭐냐면 일단 여기 ARKW부터 PBW까지는 일단 수익률이 상당히 좋죠.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쪽에 있는 그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연도에 확실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얘네들에 비하면 변동성이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도 조금 더 낮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취향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쪽에 있는 거는 고위험, 고수익 구간의 ETF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는 장기간으로 그리고 지금도 괜찮은 ETF인데 변동성이 적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에 나온 것 같이 나는 이제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한다라고 하시는 분께서는 여기에 있는 ETF들을 골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너무 높은 수익 말고 난 좀 안정적인 게 좋아라고 하시면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이 반도체 ETF에 투자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최현주님께서 질문해주신 3에서 5년간 매달 1,000만원씩 ETF로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분석에 따르면 일단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신다면 ARK ETF나 친환경 ETF가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난 안정적이면서 적당한 수익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 반도체 ETF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 안 했지만 아무 걱정 없이 미국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QQQ에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미국 주식 50년치를 분석한 결과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나스닥, 여러 가지 지수 중에 나스닥이 가장 승률이 좋은 그런 지수였고요. 여기에 투자하시면 아무래도 별다른 걱정 없이 이 상승에 몸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거는 이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황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10이랑 SOXX, 그 다음에 FNGU랑 SOXL 이 네 가지 ETF 비교를 해달라는 내용의 댓글입니다. 이것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0이랑 SOX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장표에서 나온 바가 있는데, 자, 10이 이쪽에 있고 SOXX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레버리지가 아닌 ETF 중에 그래도 탑 15 안에 드는 둘 다 괜찮은 ETF다라고 할 수 있고요. 10은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던 거고, SOXX는 장기적으로 좀 수익률이 좋았던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비교해서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이제 4개 ETF를 한 장표에 나타냈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1년 수익률이 높은 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3년 수익률이 높은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1년과 3년 수익률이 둘 다 모두 다 좋은 거는 FNGU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SOXL,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SOXX 요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비교를 해볼까요? 그런데 이 주의하셔야 될 게 레버리지는 레버리지끼리 비교를 해야 좀 적당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레버리지는 비레버리지끼리 비교를 해야 뭔가 좀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FNGU, SOXL 이거 두 개 먼저 비교해보면 FNGU 주가가 31달러 수준, SOXL은 43달러 수준,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이제 수익률에서 좀 나타나는데, 일단 1년 수익률은 FNGU가 훨씬 좋죠. 그런데 이번 연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SOXL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3년 수익률은 또 얘가 좋고요. 그 다음에 5년 수익률은 또 얘가 좋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서 이게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최근이랑 장기 수익률은 얘가 좋고 그 중간 뭐 1년, 3년 수익률은 얘가 좋다. 그래서 좀 애매한 구석이 있고요. 뭔가 하나 고르기에는. 다만 변동성은 FNGU가 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걸 추구하시는 분들께서는 FNGU가 나을 것 같고요. SOXL은 장기적으로 좀 갖고 가기 좋은 ETF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0이랑 SOXX 두 개를 비교해보면 일단 주가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돈이 없으신 분들은 10 사면 될 것 같고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SOXX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10이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반도체는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SOXX가 좀 더 저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성도 얘가 좀 더 적은 편이고 배당률도 조금 더 높은 편이네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한다면 사실 저는 이제 이쪽에 좀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수익률도 이게 좋기 때문에 얘가 좀 더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정리를 하면 일단 이거 두 개 중에서는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인 얘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FNGU랑 SOXL은 시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개인의 취사 선택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심원보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이고요. Z랑 어웨이가 많이 올라왔다고 보여지는데 더 상승 기대해도 좋을까요? 다른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 ETF 섹터는 어떤 쪽이라 보시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더 상승 기대해도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제가 갖고 있는 건 과거 데이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얘네 두 개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좀 한눈에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 ETF 섹터, 이거는 최근에 좀 같이 오르고 있는 ETF, 분위기 좋은 ETF가 뭔지 제가 리스트를 좀 만들었는데 이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일단 최근 잘 나가는 ETF가 뭔지 먼저 좀 꼽아보려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일단 이쪽으로 갈수록 이번 연도 수익률이 가장 좋은 ETF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1년 수익률이 좋은 ETF를 나타냅니다. 자, 이번 연도는 이제 한 4개월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는 1년, 그래서 최근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는 너무 많으니 좀 지워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좀 걸러냈습니다. 걸러냈을 때, 자, 여기 이번 연도 수익률이 약 20% 정도 되고요. 여기는 이제 120%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Z가 있고요. Z가 이 위치에 있고, 어웨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 Z랑 어웨이는 뭐 이 정도 위치에 있겠죠. 네. 질문 주신 Z랑 어웨이는 이 정도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중에서는 이제 여기랑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얘네가 위치한 거는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오른 ETF 군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눈에 띄는 거는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BLOK라는 ETF가 확실히 좀 이번에 수익률이 좀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CMBS는 이제 대마에 투자하는 ETF인데 이것도 확실히 최근에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DRY는 이게 화물 관련한 ETF 같은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건 좀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크기라는 변수도 한번 추가해 봤는데 크기는 3년 수익률을 나타내서 이제 크기가 크면 클수록 3년 수익률도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눈에 보이는 건 이제 이거죠. 이제 블록체인 관련한 ETF인데 확실히 이번 연도 수익도 좋고
1년 동안의 수익률도 좋고 3년 동안의 수익률도 여기서 가장 크다. 그래서 일단 여기 중에서는 그래도 이게 가장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내가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 그 잘 모르는 ETF라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한 46개 정도 있는데 이걸 리스트로 만들어 뒀으니까 이거를 제가 엑셀 파일을 제 블로그에 올려 놓을게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보시고 여기 필터를 걸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 공유해 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보시고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몬보님께서 질문해주신 Z랑 어웨이 두 종목은 많이 올랐다고 보는데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 ETF 섹터는 어떤 쪽으로 보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일단 앞에서 제가 분석한 종목들 있잖아요. ARK ETF, 친환경 ETF, 반도체 ETF 이 정도 수준이 좀 장기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제 첫 번째 인사이트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분위기 좋은 종목들이 있었어요. 바로 앞에서 보여드린 내용들인데 제가 엑셀 파일을 남겨드릴 테니까 엑셀 파일을 직접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내용을 대충 훑어봤는데 일단 대마 쪽이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에너지 쪽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Z랑 어웨이가 포함되어 있는 여행 쪽, 그 다음에 리테일 쪽이 최근 많이 올랐으니 뭐 이런 쪽에서도 괜찮은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버즈 ETF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에버걸님께서 블록, 버즈, KBWY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블록은 앞에서 이제 좀 괜찮은 ETF인 걸로 보였고요. 그 다음에 KBWY는 이전 영상에서 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버즈가 하나 남았는데 버즈가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분석을 해서 그 뭐 이게 많이 언급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 종목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ETF다 이런 개념인데 이건 사실 추천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비정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개념인데 이 정형 데이터가 아닌 비정형 데이터 분석은 아직 뭔가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제가 이전에 니오데이 때 사람들의 반응을 이런 식으로 머드클라우드로 나타내 본 적이 있었는데 뭐 약간 버즈도 이런 개념이 있죠. 니오가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면 니오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일 텐데 이게 좀 오류가 많은 이유는 사람들이 니오에 대해서 많이 말한다고 해서 이게 좋으냐 나쁘냐를 이제 기계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예컨대 이들 월요일 니오 매수할 거임? 이라는 걸 이제 기계가 분석을 하게 된다면 일단 니오라는 게 하나 카운팅이 되고 그 다음에 매수라는 게 하나 카운팅이 될 건데 이거는 이제 기계는 사람들이 니오를 매수하겠다라고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 문맥상 이거를 뭐 매수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하지만 기계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의 말에는 뭔가 이제 어중간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그대로 믿고 따르기에는 나중에 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이렇게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알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제 다른 ETF들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 다음에는 좀 더 제가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또 재밌는 ETF 데이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